자, 이제 74페이지입니다. 용도 구역 들어갑니다. 용도 구역. 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마쳤고요. 용도 구역 들어가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용도 구역이다. 자, 우선 용도 구역은 종류가 말이죠. 구분해보면 5개나 있어요.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개 나와 있고요. 도할 때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있습니다. 시. 시가화 조정구역. 시라고 하고요. 수가 있다. 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끝으로 입이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입니다. 그래서 합쳤다면 개도 시수 입입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일단 요건 좀 더 정리할 게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권자가 정합니다.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권자가 정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주 배운 거 해수부 장관이 뭘 결정하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국토부가 3가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는 국토부가 입안한 겁니다. 국토부가 입안한 건 국토부가 결정한다. 또 센 게 있었죠.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세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가 정합니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 국토부 그랬었어요. 지난주 배운 겁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세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도 있죠. 이것은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때는 바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정하는데 이 결정권자 중에 시장원수는 제입니다. 시장원수는 X. 이자는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다 보니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적인 자가 결정을 안 하니까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의 대도시장. 그래서 일단 용도구역은 지정하는 자가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제각기 다르다. 또 이제 법률의 적용이 달라요. 개발 제한구역 정도면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특법이 적용된다. 개특법 하게 되면 아까 기른법이 있었죠?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법률. 이것도 법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 쓴 겁니다. 원명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도시공원법률.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정도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개특법이나 도시공원법률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이나 도시 자연이나 수산자원은 간단히 치면 돼요. 지정하는 자하고 법률 적용만 간단히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지역은 이건 국토법이 적용됩니다. 국토법률을 적용을 받아요. 이건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토법률에 적용되는 시가와나 입지규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돼요. 이 2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 그래서 공부 요령에 용도구역은 쉽게 낼 때와 어렵게 낼 때가 있다. 쉽게 낼 때는 5개 구역을 딱 주고요. 결정권자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국토법이 적용되는 시가와나 입지규제는 자세히 들어간다.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2번째. 그럼 용도구역은 왜 지정되느냐? 이건 특정한 목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센 거예요. 행위 제한이 크다. 개발 제한 구역만 지정돼도 엄청난 규제하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가 세다. 3번째.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흥시의 개발 제한 구역은 전체 다 정하나요? 부분적으로 정하나요? 부분적이죠. 국지적 지정이다.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국지적 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쪼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분되지 않는다. 자, 지금 동시에 비교해 볼게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는 세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은 도시와 관리지역이 세분되었고, 용도 지구는 경취방 보호계 세분됐다. 그런데 용도 구역은 국지적 지형이므로 세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선 74페이지 개발 제한 구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할 테니까 이것은 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개발 제한 구역은 이 법이 적용되니까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요걸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그린벨트. 초록색의 혁대를 맺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은 도시적이 있습니다. 도시적은 개발적입니다. 개발적이니까 중심부는 개발이 잘 돼요. 이렇게. 중심부는 개발이 잘 됩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뻗어나갈수록 개발이 엉성하게 되죠. 그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한 확산만 됩니다. 무질서한 확산만 이루어진다. 도시적은 개발적이지만 중심부는 개발이 잘 된다. 근데 변두리로 갈수록 엉성한 개발. 이걸 놔두면 무질서한 확산이 된다. 이걸 막자는 거예요. 방지하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발을 제한해서 막아주면 여기서 착실한 개발이 될 것이다. 자, 근데 도시적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죠. 근데 녹지적은 중심부에 있을까요? 변두리에 있을까요? 녹지적은 변두리에 있겠죠? 녹지적은 초록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녹지지역에 이렇게 변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걸 막으려면 외곽지에다가 이렇게 벨트 같은 걸 형성을 딱 해가지고 더 이상 개발을 제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걸 개발 제한 구역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벨트와 같이 외곽지 녹지적의 대상으로 이 구역을 딱 정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면 여기서 착실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이죠. 전국적으로는 개발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항공 촬영을 딱 해보면 녹지적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지역에 벨트를 맨 거와 같다. 그래서 그린 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그린 벨트가 딱 지정되면 여기는 엄청난 규제할 것이고요. 또 변두리에 있다 보고 녹지적에 있다 보니까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도시민이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변두리니까 군부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누가 정한다? 국토부. 밑줄 딱 치고 국토부 장관은 이제 목적을 4가지로 끊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하나.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둘. 세 번째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그래서 공원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고요. 끝으로 그 밑에 줄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누가 정했다고요? 국토부 장관. 그럼 형광펜을 꺼내보세요. 4가지 목적의 밑줄을 쳤는데 첫 번째 목적 어디다 색을 칠하냐면 무질서한 확산 방지 색을 칠하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 색을 칠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려면 벨트를 딱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죠. 4번째 목적이 뭐죠? 거기서 개발 제한의 색을 칠하세요. 개발 제한. 그 다음에 빨간 펜을 꺼내갖고요. 제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주세요. 전국적으로는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2번이죠.
2번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 제한은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개특법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가지고 개특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할 때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지을 때 지을 수 있나 없나 알으려면 개특법을 찾아봅니다.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갑니다. 땡땡 하고요. 거기다가 아파트 뒷산이라고 적자. 우리 아파트 뒷산이 바로 도시 자연공원구역. 요즘에 아파트 지을 때요. 뒷산을 밀지 않고 그대로 살려줘요. 그럼 아파트 주민이 약수도 뜨고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누가 정한다? 시도나 대도시 밑줄 딱 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자, 목적을 네 가지로 끊어봅시다. 도시의 자연환경 하나, 경관보호가 둘,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식 공간을 제공한다가 셋. 그래서 등산로, 약소를 제공한다. 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가 네 가지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한다. 2번에 2번 봅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건축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니 우리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도시공원 법률 이렇게 보시자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도시공원 법률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볼까요? 3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나옵니다. 이건 빨간 펜으로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건 국토법률이 적용되므로 자세히 들어갑니다.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요 녀석하고 시가화 녀석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게요. 비슷하게 가거든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요 시가화라는 건 도시화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도시화랑 비슷하다. 도시화로 뻗어나가는 걸 컨트롤, 조정해주는 구역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바로 도시적이다. 도시적은 개발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적이 마찬가지로 주상, 공록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녹지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녹지지역이 있었는데 아까 배운 거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생산녹지라고 쳐보자. 생산녹지의 목적은요, 농업적 생산이었습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하니까 보존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발을 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개발의 방향은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죠. 개발을 쭉 해나가다가 생산 녹지에 딱 도착하면 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 농사질 땅이니까. 그렇다고 농사를 짓자니 개발에 침범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의 지역 안에 농사질 땅이 있으니까 서로 상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하게 시가화만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무질서한 시가화만 팽배되고 만다. 이걸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이 개발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한 시가만 될 뿐 농사도 못 짓고 개발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이걸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개발의 토끼와 농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떡하자? 농사부터 먼저 짓고 이걸 다 끝낸 다음에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녹지 주변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딱 정합니다. 요걸 딱 정해서 일단은 농사를 짓게 해줘야 되니까 일정 기간 시로 뻗어나가는 시가화를 유보해 줍니다. 보류한다 이거죠. 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5년에서 2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 시로 뻗어나가는 걸 철저히 차단한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농사를 짓자는 거죠. 농사를 충분히 다 짓고 났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개발 토끼를 잡는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는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 이겁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 토끼와 보존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실업보드라고를 차단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끝냈죠? 그리고 나서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요 사이 기간으로 정해져요. 요걸 갖다가 시가와 유보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도 좋고 15년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요, 얘하고 비교해보자. 개발 제한 구역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개발을 제한한다 해서 끝나죠. 제한. 그죠? 얘 봐요. 비슷하게 가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개발한다 해서 끝나죠.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거하고 요거하고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가화 보겠습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죠. 원칙은 시도지사, 국가계획 연결 때는 국토부 장관. 3번에 지정의 목적,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요 색을 딱 칠하세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고요. 계획적 단계적 개발 색을 칠한 다음에 빨간 펜 꺼내서 끝에 개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자. 전국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시가화 유보기간 나와 있죠? 5년 이상 20년 이래입니다. 그 사이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틀리죠. 5년 이상이면 3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 그것도 틀려요.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유보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럼 기간이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10년이 딱 지나면 이 구역은 없어진다. 동의할 수 있나요? 기간을 10년 정했대요. 그럼 10년이 딱 지나면 이 구역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간이 있다는 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박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10년을 다 살면 10년 되는 다음 날 자동 출소합니까? 다시 재판받습니까? 자동 출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10년이 되는 날 없어질까요? 10년을 다 채운 그 다음 날 없어질까요? 다음 날이겠죠? 자, 내용 봐요. 이제 5번 제목을 봅니다. 구역의 효력 상실 땡땡 하고요. 이걸 실효라고 한다. 효력 상실을 줄여서 실효. 실효라고 해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에다 밑줄. 공법상 실효는 그 기간을 다 채운 그 다음 날 실효가 된다. 이 경우에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시하라 그랬어요. 고시하라 밑줄. 이런 고시를 실효고시라고 한다. 실효고시. 자, 국가에서 뭔가를 결정한 것도 알리고 없어진 것도 알려야 됩니다. 결정한 걸 알리는 걸 결정고시, 없어진 걸 알리는 걸 실효고시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실효고시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해야만 국민에게 알려주겠죠? 그럼 실효고시를 안 해도 자동 실효되나요? 자, 문제 낼게요, 제가.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실효된다. 맞습니까? 유보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실효된다. 맞죠? 이 경우에 실효고시를 하여야만 실효된다. 이건 틀립니다. 실효고시라고 썼으면요, 땡땡 한 다음에 자동상실이라고 적자. 자동상실. 그러니까 실효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 자동으로 없어져요. 고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서 알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고요. 이제 한 페이지 78페이지 봐주시고요. 78페이지입니다. 이제 4번에 수산자원 보구역이 나오네요. 거기다 땡땡하고요. 양식장이라고 적자. 바다의 양식장이죠. 김양식장이나 전복 양식장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구역은 누가 정한다? 해수부 장관. 2번
지정 대상,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를 보호하려면 물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인접지를 같이 보호해야죠.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라고 되어 있고 3번 지정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관리법이 따른다고 되어 있죠. 우리 국토법이 아니고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네 가지의 용도구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봅시다. 개, 도, 시, 수, 입이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개특법 적용.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아파트 뒷산이죠.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고 도시공원법을 적용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그러나 국가계획 연결되는 국토부. 이건 국토법이 적용된다. 아까 자세히 공부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양시장이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된다. 이제 라스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책을 한 장 넘겨놓으시고요. 거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올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땡땡하고요. 터미널 또는 역사 이렇게. 터미널이나 역사를 뜻한다. 여기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오래 머물지를 않죠. 차 시간 되면 차 타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터미널에 어차피 사람이 모인다면 사람을 오래 머무르게 하자. 오래 머무르게 해서 돈을 쓰게 하자. 그러려면 터미널 주변에다 백화점도 만들어주고 극장도 만들어주고 또는 푸드코너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터미널뿐 아니라 복합 기능을 증대하자. 백화점 또는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복합 기능을 증진해서 거점을 하자. 거점화. 사람이 모이게 거점화 시키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백화점에 돈도 쓰고 극장도 보고 돈을 쓰니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해서 터미널뿐 아니라 다른 시설을 설치해 주려면 입지규제를 최소화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요게 딱 지정되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규제는 완화할까요? 강화할까요? 대폭 완화해 주겠죠? 사람이 모이게 합니다. 또 거점을 육성화시키려면 변두리겠어요? 중심부겠어요? 중심부니까 이것은 도시적에 지정되는 겁니다. 도시적에 지정된다. 이렇게. 자, 규제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결정권자가 정하는데 시장군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결정권자 중에 시장군수는 제외. 지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형광펜 딱 칠하세요. 중심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지정된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한다. 몇 줄?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거점을 육성한다. 거점 육성한다. 몇 줄? 사람이 모이고 돈을 쓰니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목적입니다. 이제 3번이죠.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박스에 딱 5개. 5개는 뭘 뜻한다? 시험 문제를 뜻한다. 오지선다죠. 5개가 나와 있고요. 숫자가 나와 있나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좋다는 거예요. 요 5개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입니다.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을 만들어야 돼. 가번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의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의 색깔 딱 칠하고. 다음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등의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 색깔 딱 칠하고. 거점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그랬습니다. 결절지색을 칠하고요. 1km에다 몇 줄. 결절지의 뜻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지를 결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가 3개 노선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신도림 역사 같은 경우. 그게 바로 결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봐요.
요 터미널 또한 이게 결절지라고 보잔 말이에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니까 지름이 1km라는 얘기예요. 결절지로 1km. 1km라면 반지름은 몇 미터다? 500m. 500m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이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틀어서 낸다면요. 결절지로부터 5km 이내에 그럼 틀리겠죠. 5km 하게 되면 반지름이 2.5km. 걸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1km입니다. 숫자를 바꿔낸다면 1km로 5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km입니다.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나 공업지역에 정비가 시급하다. 정비 색깔 딱 칠하고. 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랬잖아요. 재생의 색을 딱 칠하자. 자, 이제 압축 파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 중심, 거점, 결절지로부터 1km, 정비, 재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읊어보세요. 중심, 거점,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그리고 정비, 재생 이렇게 답을 찾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4번 행위제한 나오죠? 이 구역이 지정되면 규제를 할 텐데 규제는 뭘로 정한다? 끝에 줄 계획이 나오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렇게 해서 용도구역 5개 맞춘 거예요. 개, 도, 시, 수, 입. 그래서 이번 단계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용도구역이 뭔지, 이름이 뭔지를 하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권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맞췄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기반시설까지 하면 돼요. 자, 이제 교재를 볼까요? 쭉 넘기시다 보면 페이지 일단 83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83페이지. 거기 괄호 3번 제목에 2개 이상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라는 제목이 나오나요? 그다음 별표 하나 치고요. 이건 3월 달에 할 겁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섣부릅니다. 지금은 기본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만 다음에 하겠다. 자, 이제 다음 장을 펴주시고요. 85페이지 보겠습니다. 85의 맨 위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와 있고요. 괄호를 보내 뭐가 나옵니까? 기반 시설이 나오죠.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째 기반 시설 요구합니다.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기반 시설에다 땡땡 하시고요. 뜻을 좀 적자.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받아 적자.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 이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스를 보면요. 2번에 광장 나와 있고 4번에 도로 나와 있고 6번에 학교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적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박스에 지금 7개 나와 있나요? 시설별 종류가 쫙 나와 있죠? 이게 최근 내려연속 3년 수출됩니다. 다음 중 시설과 종류가 잘못된 걸 골라라. 요건 3월 달에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개념 파악하자. 기반시설의 개념이 뭐라고요?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된다. 도로나 학교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괄호 2번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가 나오죠. 그거 빨간펜 밑줄. 굉장히 중요한 게 떴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가 나오죠. 자, 정의가 뭐라고 나옵니까?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죠.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잠깐 보시면 여기 시흥시가 있단 말입니다. 시흥시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무슨 시설? 공원. 기반시설. 근데 시흥시에다 도로를 깝니다. 도로를 까는데 도로는 개인이 깔 수도 있나요? 개인은 국가만 까나요? 개인도 깔 수 있나요? 개인도 깔 수 있죠. 이게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흥시에다가 도로를 까는데 이 시흥시를 시흥시에서 주관하여 도로를 깐다고요. 그럼 도로니까 집행하는 거죠. 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도로 깔 거야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이 계획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건 이름이 어떻게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요 계획 가지고 결정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87페이지 볼까요? 87페이지. 공동구가 보이나요? 공동구는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연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우리 중개사 그 시험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공고가 나오면 공법이 이제 6개 법으로 돼 있고 이 중에 중개사와 관련 업무를 출제한다 분명히 나와요. 근데 공동구는 중개사 관련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냈단 말이에요. 요걸 바가지로 먹었죠?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잖아요. 거기 댓글 달아놓은 거 보셨어요? 들어가 봐요.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우리 이제 시험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가 보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면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려있고 이게 막 마비가 될 정도예요. 딱 가면 좋은 말이 있을까요? 나쁜 말이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출제자님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되게 시험을 못 본 사람이 여기다가 막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왜 이따위 문제를 냈느냐? 공동구를 왜 냈냐? 출제자 명을 박혀라.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요. 막 쌍시어 소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동구를 출제한 자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태감을 느끼겠죠. 출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뜻만 알려드릴게요. 공동구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지하 공동 매설구입니다. 지하 공동 매설구. 이걸 줄여가지고 공동구라고 합니다. 지하 공동 매설구.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전봇대 보기 어렵죠. 예전에 전선을 걸으려면 도로 주변에다가 전봇대를 설치해서 전선을 걸게 됩니다. 그래 되면 단점이 두 가지. 도시 전체가 난잡해져요. 또 하나는 전선을 수리 교체할 때 교통을 막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혼란이 발생하죠. 그게 어떡하죠? 전기선이나 통신선이나 가스관을 땅속에 넣는 거예요. 이걸 공동구라고 한다. 이것은 중개물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출제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출제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할 거야, 공부. 출제되면 우리 30회 때 저 산업인력관리공단 이 글에다가 쌍욕 써요, 쌍욕. 그죠? 그렇게만 기억하고 이건 더 이상 강의 안 할 겁니다, 공동구는. 책을 넘겨주자고요. 넘기셔가지고요. 89페이지 펴주세요. 자, 89페이지 바로 3번에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입니다. 자,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2개 이상 6인 지역에 걸쳐 있다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2개 이상 6인 지역에 걸쳐 있는 것도 광역이고요. 박스 2번. 2개 이상 6인 지역에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입니다. 둘 이상이 반드시 나오는 거죠. 2개 이상 지역에 걸쳐도 되고요. 걸치지 않았으나 공동 이용해도 광역입니다. 자, 잠깐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에서 파생된다고 합니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에서 파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광역이 된다고요? 기반시설 중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에 걸치거나 또는 공동 이용하는 거죠. 걸치거나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나 다 기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산시가 있대요. 안산시에 공원이 있습니다. 무슨 시설? 공원. 기반시설. 안산시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인이 까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깔겠습니다. 결정했다.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설. 이제 시흥과 안산을 걸치고 있는 도로가 있네요. 2개 이상 걸치니까 광역시설. 또 걸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놓고 시흥시가 공동이용해도 광역입니다. 우린 여기서 혐오시설을 다른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광역이면 다른 지자체 설치해서 같이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정의 살폈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살폈고요. 광역시설까지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90페이지 펴주세요. 자, 이제 03번의 제목을 봐주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만 떼면 뭐가 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배웠잖아요. 도시군 계획설이 뭐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죠. 여기 사업자가 붙었으니까 의의를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도로 까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세요. 도로 까는 사업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법은 사업은 시행 절차가 있으니까 길게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오늘 요 사업까지만 하고 맞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 지우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마디로 도로 까는 사업입니다. 도로를 깔으려면 도로를 깔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죠. 이 결정을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럼 도로 깔기 딱 결정이 되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온다. 단계별 집행계획. 또 생전 처음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하면요. 도로 깔 때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한 재원 조달이나 보상 계획을 뜻한다. 재원 조달이나 보상 계획.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도로를 깔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재원 조달, 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단계별이냐 이게요. 이것은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3년 이내 사업을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3년 후의 사업을 2단계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도로 깐다 이거죠. 이 공사기간을 5년으로 본다면 3년의 정점에 딱 두고 3년 이내를 1단계, 3년 후를 2단계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90페이지 보시면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 1번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죠. 거기 기획번 보겠습니다.
6위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주세요. 이 계획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도표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 3년을 정점으로 나눕니다. 3년 1회 사업을 1단계, 3년 후를 2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4번 보자. 수립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조달이나 보상계획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과 보상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과 보상계획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업할 시행자가 나오겠죠. 시행자가 나와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요, 행정청도 사업할 수가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사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를 행정청도 할 수 있지만 현대건설도 할 수 있잖아요. 비행정청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인 자라면 아무 요건 없이 그냥 할 겁니다. 공신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비행정청은 공신력이 딸리니까 이런저런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행정청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지자체, 행정청 맞습니까? 지자체. 맞죠? 국가, 행정청입니까? 맞죠? 토지주택공사라고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청 맞습니까? 그건 행정청이 아니에요.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은 딱 두 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어요. 공무원인자가 행정청이에요.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공사라고 그러잖아요. 공기업과 사기업을 합친 거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는 비행정청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청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국가나 지자체. 그거 빼고는 다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럼 비행정청 시행자를 다시 나누면 공공과 민간으로 나눈다. 이때 공공에 주택공사가 들어갑니다. 토지주택공사.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공사라고 쓸게요. 토지할 때 랜드, 주택할 때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것은 공공에 들어간다. 행정청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 시행자라면 현대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LH공사도 비행정청이고요. 공공시행자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시행자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자, 민간인 시행자가 되려면 일정한 동의부터 받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고요. 행정청으로부터 사업해도 좋다라고 지정을 받으면 민간 사업할 수 있어요. 이때 동의는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되게 공법에서 동의는 분수가 2번 나와. 앞쪽은 면적에 대한 3분의 2, 뒤쪽은 숫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고 나서 지정을 받으면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라고 하는 공공은 동의는 받을 필요 없지만 지정은 받아야 돼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확인하겠습니다. 91페이지 펴주시고요. 91페이지. 맨 위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나옵니다. 자, 1번 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1번과 이거 참 잘못해놨네. 일단은요, 이렇게 하자고요. 동그라미 2번 제목이 있나요? 예외적 시행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제목을 날려버리세요. 지워버리고. 그 제목을 지우시고요. 그 밑에 기획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리을번으로 바꾸세요. 리을번. 바꿨습니다. 그 밑에 니은번 있나요? 이걸 동그라미 2번으로 바꾸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죠. 시행자인데요.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이걸 행정청 시행자라고 바꾸세요. 행정청 시행자. 동그라미 1번을 행정청 시행자로 바꾸자. 그게 이제 기획부터 리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행정청 시행자 기획부터 리을까지고요. 이제 2번으로 바꾼 게 뭡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돼 있죠? 분명히 괄호 속에. 그죠? 이건 행정청이 아닌 자예요. 거기 A번 볼게요.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외의자 그랬으니까 행일까요? 비행일까요?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 외의자 그랬잖아. 비행정청이죠. 그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지정이다 밑줄. 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을 받아야 하겠구나. 그럼 B번 가보자. 제목이 뭐예요? 민간 시행자니까 비행정청이죠. 그 자는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까지 받잖아요. 그 동의가 얼마라고 나온다? 3분의 2, 2분의 1. 민간인 자는 동의도 받고 지정을 받아야 돼요. 앞에 3분의는 면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2분의는 총수라고 돼 있잖아요. 3분의 2, 2분의 1 민간일 때 동의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자, 이제 3번 보이나요? 중간쯤 3번. 실시 계획. 거기 보이죠? 자, 여기다 정리합니다, 이제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게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실시 계획은 뭐냐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 이걸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구체적 계획이죠. 요걸 작성했으면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도 받고 이를 전국에 알린다. 고시하는 겁니다. 자, 시행자가 요거 작성했어요. 그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도 받고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법이고 간에 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 보겠습니다. 1번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밑줄 딱 쳐놓고 이렇게 작성했으면 2번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누구한테 받는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에 고시라고 써 있나요? 실시계획을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자가 작성하면 행정청이 인가도 해주고 이를 고시 알린다 이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중요한 게 나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4번이 나오죠?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돼 있죠. 그 제목을 시행자 보호조치로 바꿔주세요. 시행자 보호조치 이렇게 바꿔주세요. 시행자 보호조치입니다. 그런 다음에 별표 하나 딱 쳐놓으세요. 요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럼 시행자 보호조치를 번호를 좀 해보겠습니다. 1번 관계서류 무료열람 밑줄 딱 치고요. 그게 첫 번째 보호조치고요. 그 다음 2번 공시송달 밑줄 딱 쳐놓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맨 밑에다가 그 페이지 맨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이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분할 시행이라고 했죠. 분할 시행이 세 번째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잠깐 펴보세요. 다음 장을 잠깐 펴면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의 수용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3번을 4번으로 바꿔야 되잖아. 아까 3번 써왔으니까 4번이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 있나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잘못됐어요, 지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행자 보호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놔두고요. 4번만 딱 지우고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띄자는 거예요. 시행자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 아니. 제목은 그대로 놔두고 4번만 지우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 4번만 지우고 당구장 표시. 그다음에 책 맨 밑에 여백 있죠.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 5번이라고 쓰시고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적으세요. 남의 땅을 출입하는 거예요. 타인 토지 출입. 맨 밑에다가 타인 토지 출입. 이렇게 하면 5개의 보조치인데요. 타인 토지 출입은 2페이지 안 나오고요.
페이지 145라고 적죠. 페이지 145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5개를 가름해 봤습니다. 여기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다 만들었다 얘기죠. 만들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죠. 이건 개인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에요? 자, 공법 시간에 물어보는 건 다 공익 사업입니다. 공법은 개별 사업을 취급하지 않아요. 사법이 아니니까. 공익 사업이죠. 공익 사업이니까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시행할 때 시행자 보호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 보호 조치가 나오고 이것이 시험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5가지로 가름해 놨었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자료에 무료 열람이라고 돼 있죠? 아까 1번이라고 쓴 거 보세요. 자료에 무료 열람이라고 돼 있죠? 시행자가 사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시송달이 나오네요.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 들어봤죠? 저 민법 교수가 아니라 모르거든요. 공시송달이 뭔지 좀 알려줘요. 뭐죠? 진짜 모른다니까? 공법이잖아, 저는. 공시송달이 뭐예요? 야, 의리 없게 안 알려주네. 저는 공법 많이 알려주는데. 자, 공시송달은 이겁니다. 제가 시행자예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행자할 때 상대방에게 보낼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보내줘야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고저가 불투명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보낼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보낸 거와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공시송달.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그래서 공시송달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지역을 2개 이상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5가지 보호 조치가 있어요. 이 5가지를 도와주는 조치는 시행자에게 주는 건데 시행자는 행과 비행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럼 행정촉인자만 보호를 해줍니까? 비행도 보호해줍니까? 비행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모든 시행자를 뜻한다. 모든 시행자에게 똑같이 보호 조치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토지의 수용 사용이 나오고요. 5번에 타인 토지 수입이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가지는 제목 위주로 갑니다.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시송달에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 사용하고요. 타인 토지 수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끊어서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